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관계대명사에 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도와주는 핵심 도구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고등 내신과 수능 독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만큼 오늘 수업에서 기초 개념부터 고급 구문 활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고 형용사 절을 이끌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문장 내 연결자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계대명사 다음에 오는 절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I know the boy, he plays the violin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the boy와 he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I know the boy who plays the violin 이라는 문장으로 전환을 해준 것입니다. 이때 자, who가 바로 관계대명사고 앞에 있는 선행사, 품사가 명사인데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절이며 자,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죠.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으므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관계대명사는 총 5가지인데요.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 whom, whose, that, which가 관계대명사인데요. 선행사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who, whom, whose를 쓰고 사물을 나타낼 때는 which를 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대시입니다. 여기서 격에 따라 나누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격인 관계대명사를 who,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whose가 됩니다. 사물은 주격, 목적격 다 which를 씁니다. 그리고 that은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관계대명사의 문장 내 역할, 즉 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관계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해석도 영작도 훨씬 쉬워집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그 관계대명사에는 who와 which와 that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the girl. She won the contest. 보시면 the girl이라는 명사와 she라는 대명사가 같은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간결한 문장으로 바꿀 때 공통된 대명사 she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She is the girl who won the contest 라는 문장이 되죠. 자, 여기서 who가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고 관계대명사 뒤에 won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who는 주어 역할을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It became a bestseller. 여기서 the book과 it이 일치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t이라는 대명사를 삭제해 줍니다.
엄밀히 따지면 the book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지는 접속사와 대명사 it이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This is the book which became a bestseller. 이 문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이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위치는 대수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관계절 내에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다면 이것은 뭐다? 그렇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점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문장을 더욱더 간소화해서 분사로의 전환도 익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격 관계대명사를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who is running in the field is my brother. 라는 문장이 있죠. The boy, 주어죠. who부터 두 번째 동사 앞인 field까지 the bo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who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running이라는 분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who is를 자연스럽게 생략을 하고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The boy running in the field is my brother 이라는 표현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로 전환이 된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udents who are studying hard get good grades. 마찬가지로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who are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죠. 이것을 생략하면 뒤에 studying이라는 분사가 나오죠. 그리하여 studying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우리 학생들은 알 수 있겠지만 관계 대명사와 분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 대명사와 분사의 공통점. 공통점은 두 가지다. 무엇이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차이점. 관계대명사와 분사의 차이점은 관계대명사는 절의 형태라는 점, 그리고 분사는 구의 형태라는 점. 이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일컫습니다. 자, 종류에는 whom, which, that이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는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그리고 타동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목적격은 구어체나 간단한 글에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같이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the man I married yesterday. 자, 저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를 어제 만났어. 그러면 문장에서 힘은 목적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That is the man whom I met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걸 알 수 있고 우리 문장 구조를 보면 I가 주어, Matt는 타동사죠. 자, 타동사 뒤에는 원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문장.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마찬가지로 whom은 that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또한 생략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he song you played it.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해. 너가 그것을 연주했어. 자, the song과 it이 일치합니다. it을 마찬가지로 빼주면 I love the song that you play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또 한 번의 문장 구조,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문장 구조는 주어, 그리고 타동사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that은 which로도 바꿔줄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oy who helped me. This is the boy whom I helped. 자, 여기서 보시면은 the boy라는 선행사는 일치하죠. 윗문장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아래 문장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who, whom, 또 뒤에 바로 helped, 동사, I helped, 주어, 타동사로 끝이 났죠. 문장 구조로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참 쉽죠. 그런데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문장은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밑에 문장은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준 소년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를 잘 이해했다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구조는 실제 독해와 영작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바로 여기서 관계부사와 연결되는 핵심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본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it. 여기서 the house와 it이 일치하게 되죠. 이것은 집이야. 그리고 그는 그 집에 살아. 라는 내용으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줄 때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가 쓰여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게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문장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보시면은 전치사로 끝이 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는 집이야. 이럴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이치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where라는 관계부사가 보이시죠? 이렇게 the house, where부터 lives를 꾸며주는 문장까지 이렇게 다 같은 문장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까지 캐치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다는 점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차이인데요.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그런데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점,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라는 관계부사 뒤에 보겠습니다. 그는 산다. 완전한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그는 산다 전치사가 나왔고 사실은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바로 퀴즈가 되겠죠. This is the house in that he lives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과연 맞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지 않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곧 배우게 될 대세 특별용법에서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전치사를 취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바로 whose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안에서 누군가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문장 구조는 선행사, whose, 명사,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the student. Her phone rang. 이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the student와 her라는 소유격이 내용이 겹쳐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her라는 대명사를 빼주고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She is the student whose phone rang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whose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요. 문장 구조는 phone이 주어, ring이 명사인데 이때 주어가 이렇게 명사 형태로 온다라는 점. 왜 그러냐면 원래는 명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명사 앞에는 항상 관사나 소유격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phone 앞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 whose가 그 관사나 소유격의 역할을 대신했죠. 그러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을 형성하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student라는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rand. Its logo changed. 여기서 the brand하고 it하고 같은 내용이죠. it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brand whose logo changed. 자, 이것은 브랜드인데 그 로고가 바뀐 브랜드야. 여기서 whose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로고가 주어, changed가 동사가 되겠으며 로고는 마찬가지로 주어가 명사,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오게 된 문장입니다. 이때 주격과 목적격은 전부 대수로 바꿔줄 수 있었는데요.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대세에 관하여 살짝씩 우리가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에 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that만 써야 하는 경우와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먼저 반드시 that만 쓰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행사에 사람과 사물이 함께 왔을 때입니다. 자, 사람과 사물이 함께 왔을 때는 which를 써야 하는지 who를 써야 되는지 망설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that으로 쓰는 겁니다. He talked about the artist and the painting. 자, 그는 예술가와 그림에 관하여 얘기한다. 근데 그 예술가와 그림이 그에게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에 최상급, 서수, only, all, much, even, little, everything이 왔을 때에는 그때도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대만 사용합니다.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the only person. The only person 선행사에 the only가 있죠. 그래서 that으로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This is the best movie. The best.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상급이죠. That I've seen,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다. Everything that he said was true. 마찬가지로 선행사에 everything이기 때문에 that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술용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콤마로 연결된 거고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과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who를 반드시 who나 which만 써야 되고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경우 that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이킹을 좋아해. 근데 그 아버지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의사신데 그는 하이킹을 좋아하셔. 이런 문장입니다. 이때 who 대신에 that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잠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이때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The professor to whom I spoke was brilliant. 교수님이 또 어떤 교수님이냐면 내가 말을 시켰던, 내가 함께 말했던 그 교수님이 정말 되게 brilliant, 되게 영특하죠? 머리가 되게 좋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o whom 가능하지만 이렇게 to that 이 문장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절대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이죠. I met a woman.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그녀의 아들이 파일럿이야. 파일럿인 그녀의 아들이 파일럿인 한 여자를 만났어 할 때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죠. 주어가 명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 who's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이때 that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자, 이 that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걸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장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를 학습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는 모두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즉, 관계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 형용사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과 보호로 쓰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할 때는 그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 주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정적 용법의 특징으로는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구체화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이 뒤에서부터 꾸며주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제한이 되고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까지 이렇게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줬죠?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고 의미를 한정 지어줬습니다. 열심히 한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 패스한다. 시험에 패스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book that she recommended is great. 마찬가지로 책인데 아무 책 말고 그녀가 추천해줬던 책, 그 책이 좋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은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해 줌으로써 그 의미를 한정시켜 주었다. 라는 의미의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정적 용법은 형용사 역할 중에 명사 수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계속용법 혹은 서술용법에 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적 용법 혹은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한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참 많죠? 음. 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호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줍니다. 한정용법은 의미를 한정하고 제한해주고 구체화해줬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스터 킴, 미스터 킴 하고 이렇게 콤마가 있다라는 점, 이것이 서술용법, 계속용법의 특징인데요. 콤마, 미스터 킴은 매우 인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인기 있는 미스터 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이렇게 한정용법으로, 계속용법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누구야? 영어를 가르쳐. 이렇게 또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이 폰은 이미 망가졌어. 근데 그 폰이 어떤 폰인지 추가 정보. 내가 어제 산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대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계속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대을 쓸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배웠죠. 그러면 계속용법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대수를 못 바꿔줘? 나 다른 거 할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계속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바꿔주는 문장, 즉 어떤 대명사를 썼고 어떤 접속사를 썼느냐를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국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학습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를 잘 따라오고 그 관계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센스닝하면 되십니다. 자, 그럼 보이겠습니다. 미스터 킴, 근데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시지. 접속사 and 미스터 킴이니까 he teaches English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아래 문장은 이 폰은 이미 망가졌는데 그 폰이 어떤 폰인지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샀어. 그 폰을 어제 이렇게 그래서 and it으로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장 전체를 받는 계속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또 그 문제를 또 풀어보는 게 또 계속용법의 묘미가 되겠는데요. 그건 오늘 풀어보게 되면 우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현강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때 그 문제를 풀어보는 또 행복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끈다. 자,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끈다. 자, 관계절이 선행사를 제한하는지 덧붙이는지에 따라 한정 용법과 계속적 용법으로 나뉜다.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는 한정 용법, 덧붙이는 경우는 계속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at은 한정적 용법에만 쓰이며 계속적 용법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자, 이 문장 매우 중요하니까 현갑해봐.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 용법, 즉 특징으로는 콤마가 있죠. 그때는 that을 쓸 수 없다. 자, 이런 시험 문제 내는 것도 국룰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단순히 길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 전달과 문장 구조의 논리성을 만들어주는 고급 문법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이 복잡한 패턴과 원리를 연습하고 익히다 보면 분명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관계대명사 이론을 활용한 연습 문제 풀이로 현강에서 만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